주요 계사 강독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사 상편 제1장 이어서 할 차례인데요. 한번 읽고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천존지비하니 곤곤이 정이요 비고의 진하니 기천이 위의요 동정유사하니 강유단이요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기륭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령하니 변화현으라 시고로 강유 상마하며 팔계 상탕하야 고지 내정하며 윤지 풍우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이란 일서하야 건도 성nom하고 곤도 성여하니 건지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건이 이지오 곤이 간능이니 이즉 이지오 간즉 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가구즉 현인지 덕이요 가대즉 현인지 업이니 이간이 천하질이 덕이니 천하질이 덕이 성이요 기중은이라. 예, 여기까지가 계사 상편 1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천존지비하니 곤곤이 정이요 비고이 진하니 기천이 위요 동정유사하니 강유단이요 방이 우치코 물이 군분하니 기륭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령하니 변화현으라. 예, 요 한문 이 구절을 봤는데요. 천지라든지 건곤, 그 다음에 강유, 방, 물, 기륭, 특히나 천지,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그 주역의 핵심 개념들이 좀 총망라돼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50분 동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제들 뭐 기륭이나 변화나 건곤이나 이런 강유 이런 것은 밑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이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밑에부터 나가겠습니다. 시고로 강유 상마하며 팔계 상탕하야 고지 내정하며 윤지 풍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이란 일서하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강유가 상마하며 강과 유가 서로 갈맞자죠. 간다라는 거죠. 서로 작용한다. 작용하며 팔계가 상탕 서로 섞여 있어서 강유가 상마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음양작용이 땅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입천지도왈 음여양이니까 음양이라는 개념은 천도를 위주로 말한다면 강유는 지도를 말하니까 땅에서 지금 음양이 작용하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팔계가 상탕하며 이제 팔계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딱 나오죠. 팔계가 도로 섞여 있으면은 사실은 두 가지가 됐죠. 하나는 팔계가 서로 섞여 있는 팔계도가 되고 또 팔계가 서로 섞이게 되면 육효 중기가 되어서 6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팔계가 상탕한다라는 소개는 건곤, 진선, 감리, 간태 팔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팔계가 도로 서로 섞여서 팔계도를 통해서 천지인 삼재, 복희팔계도, 문왕팔계도, 그 다음에 정역팔계도라는 그 팔계도를 설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이 설계에 3장, 5장, 6장에서 각각 밝혀 있는 팔계도로 드러날 수가 있고 또 팔계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은 바로 서로 중첩이 되어 가지고 6효 중계가 되어서 64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지 내정하며 윤지 풍하며 일월이 운행하여 하며 일한 일서하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지 고무해서 뭐로서 고무하느냐? 우레와 번개. 우레는 진깨, 그죠? 우레 진깨. 번개 정자는 이깨. 그러니까 진깨와 이깨로서 고무하며 팔개죠. 그다음에 윤지. 이게 적실 윤자, 윤택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바람과 비. 바람 풍자는 손깨, 비우자는 감깨. 그러니까 손깨와 감깨로서 윤택하게 하며 1월이 운행하며 그러니까 1월은 날일자는 이깨, 달월자는 감깨, 감리깨를 말하죠. 팔계 중정직인 감리깨가 운행하여 이란 일사하다.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더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깨, 내정과 풍우 이것을 이제 그 팔계로 보면은 우레오는 진깨, 풍은 손깨, 그러니까 진손깨, 장남 장여, 우레 정자 이깨, 비우자, 중남 중여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여에서 건깨와 곤깨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간깨하고 택깨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남 소녀깨만 빼고 팔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그 간택계를 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남 소녀는 마지막 그 어떤 성장의 마지막이고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택계를 빼고 있는 거죠. 간깨하고 소남인 간깨하고 택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은 산이고 태는 택이잖아요. 연못 모택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깨를 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간태합덕이라는 말을 이제 주역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이제 소남 소녀 마지막 막내까지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간은 군자, 태는 백성을 상징해서 군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는 어떤 유학의 이상사회, 대동사회의 모습을 간택기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팔계도가 소남 소녀까지는 안 드러나고 이제 작용, 팔계 작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이 운행하며 1월이 운행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감리계가 중심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뭐라 해야 되나 문왕팔계도가 중심이 돼서 한 번은 차고 한 번은 더운 그러니까 한 번은 더운 거 이란 일서의 의미는 사실은 계사 하편 5장에서 나오는데 심판의 의미 한 번은 춥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거고 한 번은 덥다는 것은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월의 운행을 통해서 심판과 그 양육,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도 성남하고 건도 성여하니 건도, 천도, 하늘의 도는 남을 이루고 곤도, 땅의 도는 여자를 이루니 건지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이 남녀가 성남 성녀는 뭐냐? 사실은 건도가 남을 이룬다는 것은 아까 장남계인 진계, 중남계인 감계, 소남계인 간계. 그러니까 장남, 중남, 소남 그 이룬다는 거고 곤도가 성녀를 이룬다는 것은 장녀, 택계, 중녀, 이계, 택계, 소녀 이런 계를 이루니 이 바로 건곤지도에 의해서 건도와 곤도에서 이런 육자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그 팔계도를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그 여기 나온 대로 복희 팔계 차서 지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태극이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지고 양에서 태양이 나눠지고 소음이 나눠지고 음에서 소양과 태음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양요인 건계 일건천 이태택 삼위와 사질례 오순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여러분들 이제 복희팔계도를 배웠죠. 이 복희팔계 차서도에서 팔계가 이렇게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계로 형성된 이러한 그 뭐라 해야 되나 논리적 전개적으로 해서 팔계가 형성된 걸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희 팔계 차서도라고 하지만 사실 소강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강절 여기에서 세 단계만 더 가면 육효 중계가 됩니다. 건계에서 양요, 곤계, 음요, 또 건계에서 하면 건계, 택천, 객계 이렇게 64개 차서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희 8개도 복희 64개 차서도인데 이러한 논리적인 사유로 8개가 형성됐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복희 8개도의 그 수와 8개가 그렇게 배치됐지만 사실 여기에서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한다는 얘기는 건계에서 쉽게 말하면 진계, 감계, 간계가 된 거고 곤계에서 손계, 이계, 택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바로 설계의 7장인가요? 거기에 나오죠. 한번 내려가고 찾아보겠습니다. 예, 6장, 7장, 8장, 10장이네요. 설계 10장에 공자께서 팔계도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건은 천야라 고로 칭호 부요 그래서 보 아비부자 아버지고 그리고 건부라고 하고 고는 지야라 고로 칭호 모 엄마라 해서 곤모라고 하죠. 그런데 건곤을 갖다가 천지 부모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곤이라는 걸 지난번에 첫 시간에 앞에서 그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했을 때 건곤은 바로 천지 물리적 하늘의 인격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인데 아버지라고 하고 고는 땅인데 어머니라고 말한다. 바로 이 인간이 가진 인격성 뜻 그것이 바로 천지에 가진 뜻이 바로 건곤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고는 뭐라고 해서 그런데 지는 일색이 등남이라 한번 사귀어서 남을 얻은 것이라 고로 위지 장남이요. 진께는 개그림에서 보면 초요가 양요고 이요 삼요가 다 음요잖아요. 그러니까 건계의 초요를 얻어 일색이란 말은 건계의 초요를 얻어서 남이 된 것이라 장남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께는 말 그대로 일색이 한번 사귀어서 한번 그 곤계의 초요를 얻어서요. 등려라 고로 위지 장남이에요. 장여고. 그 다음에 감께는 재색이 두 번 사귄 거, 두 번째를 찾은 것이라 서로 사귀었다 이렇게 말하고 찾았다 이렇게 말한 찾은 것이라 그러 등남이라 남을 얻은 것이라 고로 위지 중남이고 이는 재색이 등려라 곤계에 이효를 얻은 것이라 그 이효를 얻어서 여자가 된 것이라 고로 위지 중여가 되고 가는 삼색이 삼효를 찾아서 삼효를 얻어서 삼효를 사귀어서 남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위지 소남이라고 하고 태는 삼색이 등려라 곤계에 위에 삼효를 얻어서 여자를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칭호 소녀라. 이래서 설계 제10장에서 건곤 부모와 육자녀께를 이야기하면서 장남, 장여, 중남, 중여, 소남, 소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여하니 문장을 봤을 때는 복희팔계도에서 말하는 복희팔계 차수에서 말하는 팔계도 형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여기 나오죠. 건부, 곤모, 건곤부모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 문왕팔계 차서도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왕팔계 차서도라는 이름을 지었는 것은 복희팔계도가 이 원리에서 나오고 문왕팔계도는 이 원리에 대해서 나왔다. 이런 뭐 복희팔계도 있고 문왕팔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은 그대로 문왕팔계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공자가 설계에서 말한 거라고 저는 그대로 팔계 이치를 말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건계, 요 진, 감, 간이 있잖아요. 초요를 얻으면 진, 중요를 얻으면 감, 삼요를 얻으면 간계. 그래서 진은 장남이다. 초요를 얻었죠. 그 다음에 감은 중요를 얻은 거고, 간은 삼요를 얻은 거, 상요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전상에서 어, 진감 간이라는 팔계가 형성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세기 등려라 고로위지 장려요 손계 초요를 얻었잖아요. 여기 손 초요 이계 태계. 그 다음에 중요를 얻은 이계 중남 곤계 중요를 얻은 중남 중여 이계 마지막 삼요 상요를 얻은 곤계 상요를 얻은 태계. 그래서 저는 팔계가 형성된 이치가 바로 이 설계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곤 부모와 육자녀계를 통해서 팔계를 이해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지고 팔계를 이해하고 있는 복희팔계도 차서도 이것은 사실 소강절의 가일배법 그 한요에다 한요를 더하고 한요에 더하는 이러한 논리적 사유로서 그린 그림으로 팔계가 형성된 이치는 아니다. 다만 이것이 복희팔계도를 그리는 차선은 된다. 복희팔계도 일건천, 이태택, 삼위와 사질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그리는 데에 유효하지 실질적으로 건곤 부모에 의해서 육자녀계가 형성된 이치는 바로 설계에서 공자님이 말한 그 내용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한이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역학적인 사유에 있어서 소강절의 그 어떤 그러한 복희팔계 차서도 같은 어떤 논리적 정합성으로만 주역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 그거를 좀 극복해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설계 그 이야기할 때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 그 다음에 설계 제6장에서 말하는 정역팔계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소강절은 복희팔계도를 그려놓고 그걸 하도와 연계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왕팔계도를 그리고 그것을 낙서에 연결시켰거든요. 문왕팔계도를 낙서에 연결시킨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복희팔계도는 하도의 이치와는 거리가 있고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역학의 하도 낙서와 정역의 팔계도 문제를 논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 복희팔계도는 대연지수 50의 이치, 50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고 문왕팔계도는 그대로 낙서의 44, 294, 753, 618이라는 그 수와 여합부절하고 정역팔계도가 바로 하도의 16, 27, 38, 49, 50의 오행 원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거는 나중에 또 제 그 교재 논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어서요. 건지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건이 위대한 시작을 알고 알지자 안다고 했는데 이 알지자를 쳐다보니까 주재한다라는 또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를 주재한다 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은 상제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만물을 주재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자다라고 하시면은 지자는 안다고 하기보다는 그 위대한 시착을 우주의 모든 진리의 그 드러남을 주재한 시작을 주재한다. 그 다음에 곤작성물이라 곤도는 만물을 이루는 것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자하고 성자, 대자 이게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지자는 뭐 우리가 예. 화살 시자잖아요. 우리 화살 시자인데 이 화살 시자를 써놓고 이게 화살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화살은 사실은 사람인 납작 사람인인데요. 누운 사람인에다가 그 다음에 큰 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자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건 지혜. 이 지자나 그 이 지혜 지자를 뭐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 날일자 붙은 거요. 날일자 붙은 거는 뭐 해가 있어서 지혜고 이건 지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목판본에서는 획순을 좀 줄이느라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글자예요. 전혀 다른 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살씨는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고 이건 성인을 상징하고 이 큰 대자는 그대로 건지대시 하늘의 건도를 말하죠. 우리가 그 부건은 기정야 전하고 기동야 직이라 시 대생은하며 해서 큰 대자가 나오면 근본적으로 건도하고 관련 하늘도를 관련됐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지대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자는 사실은 화살 실자는 성인이 하늘의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그래서 뭐요? 말로 하는 게 바로 이 지혜고 지혜입니다. 알지자의 뜻은 성인이 하늘의 진리를 말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땅의 아들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나온 그 이룰 성자요. 이룰 성자를 또 풀면은 건지 대시오 할 때 대자하고 성자하고 같은데 이 성자를 풀면은 쌀포자입니다. 이게 옆에 있는 건 쌀포자 더하기 창과자예요. 이거는 이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곤도의 중정직인 이계입니다. 그래서 뭘 이룬다, 완성한다 이런 건 바로 이것은 하늘성이 아니라 뭐야? 곤기하고 관련된다. 땅의 곤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창가자를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중정직인 이계 원리를 감싸는 것. 요게 왼쪽에 붙은 게 쌀푸자입니다. 그래서 이룬다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뭐예요? 바로 하늘에서 되는기 때문에 건지 대시오 곤작 성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시초 시자와 물건 물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소자가 들어 있잖아요. 이 대시는 바로 이쪽에 걸태자들에 있어서 하늘적 의미가 들어 있다. 건지대시오 곤작 성물이다. 물론 이룰 성자가 여기서 건도가 성남하고 곤도가 성현돼서 건도의 작용으로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바로 창가자에서 이계의 의미, 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이 이지요 곤이 간능이니 이렇게 말했죠. 건도가 쉽게 알고 쉽게 안다. 쉬움으로써 이로써 주제하고 아까 말한 주제한다고 하자고요. 안다고 하지 마고요. 이로써 주제하고 곤께는 간능으로써 간담함으로써 능하게 한다. 벌써 이 능할 능자에도 사람인이 여기 두 개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도가 이 이로써 주제를 하고 곤도가 간단함으로써 능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곤지도를 갖다가 이간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건곤 지도를 갖다가 이간 지도다.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간하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그럴 때도 쓰잖아요. 주역의 역의 삼이할 때 뭐 변역이다. 그죠? 부력. 그 다음에 이간. 이래서 이 역을 갖다가 변역, 부력, 이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이간이라고 할 때 이자가 여기 역 같잖아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건곤지도가 바로 이간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이간지도는 그냥 역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계사 상편 1장에서 건이 이지요. 건도가 이 쉬움으로써 주제하고 곤도가 간단함으로써 능하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지 간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이간지도를 갖다가 계사 하편 그 상편 6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간지서는 배지덕하고 이간의 그 본성, 선성은 지극한 덕과 짝을 한다. 바로 여기서 앞에 여기 건곤지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간지선이라는 게 바로 건곤지도의 어떤 선성, 본성, 그것은 바로 지극한 덕과 짝을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간은 건곤지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요. 나오는데요. 계사 상편 하편 1장 여기 보세요. 여기 그대로 또 나옵니다. 자, 부건은 확연하니 시인 이의요. 부고는 태어나니 시인 간이다. 그래서 이간 부건 그래서 대저 건은 확연하니 말 그대로 확연한 것이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시인 사람이 보기에 이의요. 쉽고 무릇 고는 태연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는 모양이죠. 물러나 있는 것 같으니 사람이 보기에 간단하다. 간능한 것이다. 그래서 건곤지도는 이간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밑에 줄은 바로 효야자는 효차자예요. 효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받는 거다. 뭐 본받은 거예요? 건곤지도를 본받았다. 이간지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효 중계라는 건 바로 건곤지도로 집약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간지도를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라 계사편 또 1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죠. 자, 12장 첫 문장에서 또 보세요. 부건은 천하지 직언냐니 덕행이 하항이 지엄하고 부고는 천하지 지순냐니 덕행이 한간이 지저하나니 이 지조라고 하죠. 이제 지조하나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릇 거는 세상에 지극히 강건한 것이니 덕을 행하는 것이 그 덕행이 항상 그 이 시움이 험한 것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로써 험난한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부고는 무릇 그러니까 간단한 그 역도는 이간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쉽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로써 험한 것을 알고 또 부고는 무릇 곤도는 천하에 지극히 따르는 순응하는 것이니 덕을 행함이 항상 그 간능함으로써 간단함으로써 그 막힌 것을 막힐 조자예요. 막힌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하편 12장에서는 이간지도와 반대되는 말을 험조지도다 이렇게 말해요. 험할 험자 막힐 조자 험한 것을 험조지도 이간지도. 근데 역도는 이간지도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됐을 때도 원리 원칙 내지는
간단한 원리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간 지도에 대해서 계사 상편 1장에서 말하는 건의 이지요 곤의 간능에서 이 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즉 이지요. 쉬운즉 쉽게 주제하고 간즉 이종이요. 간단한즉 쉽게 쫓는 것이고 간단하니까 우리가 쉽게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지즉 유친이요. 이치즉 유친이요. 친함이 있고 요 친할 친자. 친할 친자가 벌써 이지와 관련됐다는 거는 뭐예요? 건도와 관련됐다. 그래서 요 우리가 유친하면은 부자 유친 생각나시죠?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다. 이것은 바로 건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상하의 의미. 예. 그러니까 주요 중천 건계 문헌 오요에 보면은요. 본호 친자는 친상하고 본호 친자는 친하하나에 할 때 친할 친자를 쓰는데 바로 상하의 개념. 그러니까 건도 하늘과 인간의 질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 속의 친할 친자는 바로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하늘이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 하늘과 인간이 친하다는 그 관계를 바로 친할 친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즉 유공이요. 쉽게 쫓은즉 공이 있고 곤도적 입장, 공은 땅에서 일어나죠. 유친즉 가구요. 친함이 있으면 가히 오래 하고, 친함이 있으면 가히 오래 하고, 유공, 공이 있으면 가히 큰 것이니라. 요 가구하고 가대, 가대자는 우리가 계속 건도하고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가구에 상대적으로 나올 때는 이것은 크다라는 개념으로 땅행적인 의미가 됩니다. 곤도, 곤계를 유공즉 가대라고 하는 거니까요. 건도를 갖다가 유친즉 가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떤 한자가 기본적인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대적인 의미로서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친이 가구라면 곤도의 유공은 가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에 딱 고정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역을 공부할 때 그러는데 하나에 그냥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들이 되잖아요. 자식이 되는 거. 또 내가 내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병하기가 항상 부모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밑에 가면은 학생, 제자가 되고 또 선생님들 앞에 가면은 제가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개념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맞게. 그게 바로 이러한 큰 대자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건도를 나타내지만 가구라는 개념과 만날 상대적일 때는 바로 곤도의 의미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가구즉 현인지 덕이요. 가히 오래 한즉 그것이 바로 현인의 덕이 되고 가대즉 가히 큰즉 바로 그것이 현인의 업이다. 그래서 현인의 덕업을 말하고 있죠. 현인과 군자는 주역에서는 이제 군자는 어떤 자리를 득이한 그런 쉽게 말하면 통치를 한다든지 자기의 그런 자리를 얻은 득이한 위를 얻은 자리를 얻은 사람이라면 현인은 그대로 어질 현자 현인은 제야에서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현인의 덕과 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덕업이라는 것도 덕은 자기 내면적 덕이라면 사업은 왕처나 사업이잖아요. 이 덕과 업은 바로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 바로 건곤지도에 근원을 두고 있고 이간지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덕과 업의 문제를 계사편 5장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사편 5장에 이렇게 나오죠. 부유지위 대업이요. 일신지위 성덕이요. 대업과 성덕.
업을 먼저 말하죠. 부유한 것을 부가 있는 것을 일러서 큰 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천하 사회와 천하 사회를 부유하게 하는 거, 바로 그런 왕천하 사업을 대업이라고 하고, 이게 혼자 부자로 사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일신지위 성덕, 날마다 새로운 것을 일러서 덕을 성대하게 하게 한다. 성덕대업이 지의자라. 이래서 업과 덕을 말하고 있는데요. 6장, 7장에도 아마 여기 나오네요. 숭덕이 강업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숭덕, 덕을 숭상 높이 받들고 강업, 그 사업을 일을 왕천하 사업을 넓히는 것이니라. 성인은 숭덕 강업이고 군자는 성덕 대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인의 덕은 자기 내면의 덕을 자각하는 거, 하늘의 뜻을 자각하는 거. 그리고 현인의 업은 자각한 그 업을 곤도로서 땅에서 실천하는 왕천하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뭐요? 수기, 지인, 수기, 안인이다. 이렇게 해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기와 안인, 자기 본성을 닦는 거, 자기 덕을 닦는 거, 자각하는 거, 자기의 왕천하 사업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니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니 천하질이 득이 성의호 기중은이라. 예, 이간 바로 건곤지도죠. 건곤지도를 다른 말로 하니 이간지도가 천하의 이치를 얻은 것이니 천하의 이치를 얻은 것이니 이간이란 것은 바로 건곤지도 세상의 이치를 얻은 것이니 천하의 이치가 바로 얻은 것은 바로 어디냐? 성의호 기중이라. 그 가운데에서 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간지도나 근간지도나 천하의 이치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속에서. 기중이라는 건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본성이죠. 내 본성 밖에 다른 데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착각이 되는 거죠. 바로 이간은 건곤지도에 작용이 되죠. 건이 이로서 주제하고 곤이 간단하로서 능히 하니까 바로 건곤지도의 작용의 이치를 이간지도다.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얻을 득자 문제요. 얻을 득자도 다시 한번 한자를 보겠습니다. 득은 이렇게 얻을 득자는 자득한다라는 겁니다. 자득이라는 말. 이것은 자각이라는 말로 같죠. 네. 스스로 얻고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이게 바로 금방 말한 대로 천하지리를 득하는 것은 바로 성의호 기중이라는 거예요. 밖에 어디 따로 있어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얻는 것을 우리는 취할 치자라고 보통 이제 주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치자라든지 또 이 취할 치자를 이제 주어로 쓰면서 취하다라고 이렇게 하죠. 취하다. 밖에서 얻는 거죠. 근데 이게 얻을 득자는 안에서 그 중에서 얻는 거죠. 기중이니까. 바로 이 의미를 우리 여기 그 계사 상편 1장에서 천하지리를 자득하는 것이 성의호 기중이라.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사 상편 제1장 강독은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비고이 진하니 기천이 위의요 동정유사하니 강유단이요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기륭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령하니 변화현으라.
시고로 강유 상마하며 팔계 상탕하야 고지 내정하며 윤지 풍우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일한 일사하야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여하니 건지 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건이 이지오 곤이 간능이니 이즉 이지오 간즉 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가구즉 현인지 덕이요 가대즉 현인지 업이니 이간이 천하지리 덕이니 천하지리 덕이 승이요 기중은이라. 예, 계사 상편 제2장 1장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는 계사 상편 제2장 같이 한번 또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쉬운 글자 가운데 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가운데 중은 이 구자를 이 공간이잖아요. 사방, 선, 지방 이거에다가 뚫을 곤자죠. 그러니까 고는 진리가 이렇게 깨뜨는 거지. 하늘의 빛이 진리를 깨뜨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큰 대자도 사실은 저는 이 철학 역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1이고 한일자잖아요. 한일자 더하기 사람인데 그 일태극의 원리를 사람이 깨우친 거죠. 일태극의 원리를 태극의 이치를 일태극의 원리를 사람이 깨우친 거죠. 깨우친 거.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그것이 큰 것이고. 왜냐하면 큰 대자를 그냥 사람이 이렇게 손을 팔 벌리고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여기 이 구자는 항상 이 네모는 공간이죠. 땅을 나타내고 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땅, 지구 내지는 몸을 아주 딱 일관한 하는 거. 그게 바로 중도죠. 중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도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진리, 천도, 중도가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나의 본성이죠. 인간 본성의 세계니까 바로 내 본성의 밖에 따로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계사 하편 2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